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가 보고서를 통해서 1850조 정도 해마다 늘어나게 될 거다. 네. 제일 제가 봤던 맥스 수치는 CT가 한 1경 7천조까지 제가 봤거든요. 1경 7천조까지 2030년까지. 경. 예. 그 골드만삭스도 1경 정도쯤 얘기를 했었고 VR, AR에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까지 고려를 해서 시장을 더 이제 크게 전망을 한 거죠. 진짜 거스를 수 없는 확실히 다가오는 미래라고. 우리가 없는 생각 보면은 원턴 원하지 않던 하루에 인터넷에서 보내는 그러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은 늘어났잖아요. 것처럼. 메타버스도 지금 이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을. 근데 사실 이렇게 박사님께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대단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소위 또 지금 거품 많이 빠졌다 막 이렇게 말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금방 말씀하신 건 또 엄청나게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쯤 왔다고 보시나요? 이게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저도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생성을 한다는 거는 다양하게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인공지능이 네. 메타버스 공간도 생성을 해주는 이제 도구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 모든 공간과 뭐 사물과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 생성의 도구들은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자기 아이디어들을 다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말 그대로 네. 가상세계를 만드는 공간도 그렇고 그걸 채우는 방식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의 상상력이 이제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 신기한 예.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가 보고서를 통해서 1850조 정도 해마다 늘어나게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딜로이트가 아마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1800조면은 사실은 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경쟁 IB들이나 전망치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제일 제가 봤던 맥스 수치는 CT가 한 1경 7천조까지 제가 봤거든요. 1경 7천조까지 2030년까지. 경. 예.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1경 정도쯤 얘기를 했었고 그럼 다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게 진짜 성장할 거라는 모두의 합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자기들의 판단으로 그러면 맥켄지도 그렇고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 시티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판단을 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바뀐 게 2018년, 19년쯤에 보면은 PwC 컨설팅 펌이 VR, AR 시장 전망치를 그때 2030년까지 한 1,800조 정도 봤었어요. 되게 차이가 많잖아요. 네. 최근에 발표됐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맥켄지나 뭐 골드만삭스나 다른 보고서들을 보면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의 결합을 고려해서 수치를 늘려놨어요. VR, AR에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까지 고려를 해서 시장을 더 이제 크게 전망을 한 거죠. 그 시너지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진짜 거스를 수 없는 확실히 다가오는 미래라고 저는 보이네요. 그렇게 보면. 예, 그런 게 보면 하나하나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초반에 그러지 않고 뭐 기관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렇죠. 분석을 하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또 막 개발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금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럼요. 그렇죠. 그래요? 예, 예. 구글과 애플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장악하게 될까요? 굉장히 다양한 좀 플랫폼이 공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가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술의 특성이라든가 신뢰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또 다른 플랫폼들을 만들게 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 크립토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시는 채널이에요. 사실 크립토가 윈터가 오니까 메타버스도 약간 같이 윈터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별개인 것 같긴 한데 또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 네.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은 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속에 잠겨 있는 NFT, 네네. 그 떠오르는 GPT하고 허덕이는 메타버스 그 밈들이 워낙에 많이 돌아다니고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네, 부분이 네. 있는데 이 기술들 간의 연관성이나 시차들을 보면은 우리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굉장히 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벌써 3월 달에 지금 바이낸스가 그 NFT를 AI랑 결합해서 바로 발행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바로 내놓기 또 시작하죠. 10,000개의 NFT를 그때 보니까 이제 한 2시간 반 만에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금방 만드네요.
이런 기술적인 통합들을 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NFT는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소유하게 해주는 기술이고, 그 거래가 맞아요. 돼야 되는데 누군가 이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예스. 우리는 예를 들면 가상 공간도 만들고 가상 인간도 만들고 디지털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성할 수 있는데, 이 주체가 이제 사용자한테 굉장히 많이 파워가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윈윈이겠네. 그러니까 AI가 NFT 발행을 뭔가 더 수월하게 해주고, 그거를 사고 파는 공간이나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메타버스에서 거래가 되면, 네. 하나가 잘 되면 결국에는 AI나 메타버스가 잘 되면 NFT도 사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크버그가 AI만 열심히 하기로 하고 뭐 메타버스는 열심히 안 한다, 이 얘기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AI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다 잘 되는 거거든요. 어. 이게 인터넷 혁명이 맞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 동안 우리가 그렇죠. 인터넷이 왔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혁명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딱 아주 쉬운 팩트 중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의 웹사이트 수가 2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억 개가 생겨지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갑자기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2000년대 한 중반까지는 웹사이트 수가 평균적으로 보시잖아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다.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기 때 분명히 인터넷이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또 IT 버블이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이 웹사이트 수는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기대치는 이만큼 올라가 있던 게 바로 그 당시 버블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시기를 넘어서 2000년대 한 초반쯤 되면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도 있지만, 이제 그때 뭐가 생겼냐면은 웹빌더라는 도구가 생겨요.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지금의 생성형 AI 같은 거네요. 도구들이 생기고 나니까 엄청난 상호작용과 이제 이런 변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메타버스도 지금 이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을. 근데 저는 이게 30년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또 다른 혁명도 30년일 거냐? 더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구도 더 좋아지고. 더 좋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한 시간이, 아주 본격적인 시간은 특히 메타버스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된 것 진짜 같아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30년 그렇게 보내왔는데, 지금의 2년은 우리가 이제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좀 지겨운 거 잘 못 참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 지금의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순간인데, 이 모멘텀이 바로 생성 AI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메타버스가 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메타버스가 흥하기 위한 지금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좀 이렇게 디벨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 돼야지. 얘도 잘 된다. 얘가 잘 되는 거죠. 예, 예. 저는 약간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좀 연결을 해가지고 투자를 좀 잘해볼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메타버스를 가상자산이나 이런 뭐 투자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이제 크립토 기업 중에서 생성 AI나 이런 기업들하고 뭐 서로 뭐 투자를 한다던가 콜라보를 한다던가 협력을 정말 빨리 가져가는 데서 저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바이낸스가 AI로 NFT를 발행해 준다 라고 하는 벌써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랑 바이낸스가 뭐가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분명히 작년에는 맞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고, 그만큼 이제 그 안에서의 선도 기업들은 진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크립토 업계에서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나 이제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치고 나가냐에 따라서 차세대 리더가 바뀔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런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인터넷 기반의 메타버스는 시작이 됐죠. 로블록스가 생성 AI를 지금 발표해 버렸으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계획을 해서 티저를 보여준 다음에 네. 바로 지금 이제 두 가지 기능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무슨 기능이에요? 우리가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가상 자산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잖아요. 네. 아이템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스튜디오도 사실은 이 아주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는 그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생성 AI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지금도 로블록스 안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와서 이코노미를 만들고 있잖아요. 더 들어올 수 있는 유인들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제페토는 어떡하지? 그니까. 마인크래프트는 어떡하지? 그니까. 뭐 약간 이제 이런 생각 당연히 드는 거고, 경쟁이 되면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흐름을 좀 빨리 캐치하고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박사님 책을 좀 읽으면 되나요?
이게 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네. 변화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시를 하는 게 맞는 하면서 거죠. 예, 예. 체험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립토는 크립토, 약간 뭐 AI는 AI, 뭐 예를 들어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분명히 이게 독립된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독립된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통합된 하나의 경험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누가 어떻게 잘 만드느냐. 사실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기업에서 이걸 진짜 치고 나갈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야, 바이낸스 같은 기업들은 뭘 할까? 비카소가 이제 그 바이낸스가 그 AI랑 결합된 그 방식인데, 벌써 이제 국내 기업이 이제 그 챗카사라고 하는 거를 작년에 벌써 서비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벌써 이게 벌써부터 분쟁 이슈가 좀 있습니다. 벌써 이게. 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막 인기가 달아올랐다가 요즘 좀 한참 식었지만 실제로 AI 발전하면서 메타버스가 점점 더 핫해질 것 같아요. 그사님은 네.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시겠네요. 어, 너무 여러 곳에서 부르셔가지고. 근데 진짜 저는 좀 잘 몰랐는데 네. 정말 알면 알수록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더 놀라게 돼요. 어. 네. 가장 쉽게 뭐 미드저니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GPT는 단순히 시작일 뿐이죠, 사실은. 텍스트를 주고 받는다는 거는 그냥 시작인 거고. 우리 생활에서 거의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없는 생각 보면은 원턴 원하지 않던 하루에 인터넷에서 보내는 그러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은 늘어났잖아요. 것처럼. 예, 그게 어느 순간에 사실 이렇게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서 2010년도에 온라인에 접속돼 있는 시간은 24시간 중에서 10%였는데 2021년이 되니까 10%가 38%로 늘어났어요. 2030년 전망치로는 52%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전되는 거죠.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오프라인보다 많네.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놀라운 가상의 세계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 알면 알수록 진짜 놀라운 메타버스의 세계를 오늘 박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뭐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메타버스의 선구자로서. 선구자로서요. 선구자로서 뭐 관심을 많이 가지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들어봤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맞아요. 메타버스 대학원도 네, 생겼잖아요. 뭐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인지 속에 많이 인지가 돼 있죠. 근데 그 8명 중에서 실제로 메타버스를 경험한 사람을 물어보면은 그 거의 중에서 없죠. 한 명 내지 2명밖에 안 돼요. 맞아. 그리고 그 1명 내지 2명 정도 그 사람들한테 그럼 어떤 메타버스를 경험해 봤는지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페토나 로블록스 맞아. 이런 경험들 안에서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맞아. 실제로 우리는 진짜 메타버스는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중적으로는 여러 용어를 들어봤지만 그 본질과 실체는 아직 잘 모른다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성인공지능과 이 크립토와 이 XR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진 메타버스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랑은 다르구나.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겠구나. 내가 생성하고 거기에 나의 크립토 자산을 만들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구나라는 가능성들을 많이 탐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